재심을 청구하자. 잊혀진 역사, 묻혀진 역사, 더 씌워진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법원 앞이 주름 가득한 노인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대전시 동구 산내면 망월동의 골령골로 들어가는 길목. 골령골을 비치는 햇빛에는 봄 기운이 완연한데 그 골짜기를 휘감아도는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인적이 드문 이곳에는 대전과 옥천을 잇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TBS 취재팀은 골령골에서 50년 전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주 중요한 장소인 대전형무소 골령골 유적을 그때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포크레인 동원을 해서 한번 처음 30cm 정도 깊이로 한번 쓱 긁었는데 세상에 50년 세월, 그 두께만큼이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듯해 포크레인을 동원했다. 한 번 가볍게 팠을 뿐인데도 유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해골이네, 이거 해골이다. 아니 잠깐만. 우리가 이게 바로 어떤 수술이 돼야 될 거예요. 두개골이 나오고 유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포크레인 작업 일단 정지시키고 저희들이 그 유해 나온 바로 거기서 간단한 제례를 지내고 그 긁어서 유해 나오는 그 장면이 그때 KBS 화면을 통해 나갔거든요. 그게 임팩트가 컸어요. 군법 재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겐 가혹한 형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적적으로 살아 고향에 돌아온 제주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대부분 형무소 안에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한국전쟁에 휘말려 죽었다. 일단은 대전형무소 수감됐던 300명이 묻혀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일반 재판 통해서 또 대전형무소 수감되었던 분도 있는 것 같고 여순 사건 관련자분들도 많아요. 희생자분들이 많이 안매장된 곳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수감자들에게 식수를 공급했던 우물이 50년 전의 기억을 닫아버린 듯 자물쇠로 굳게 잠긴 채 굳어있고 당시 화영장으로 사용됐다는 비행장터는 아파트 단지 끝. 옛 대전 형무소 후문 자리에서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여기가 저희들은 이제 이 소위 수영인 명부에 기재된 순번이 있고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고 나이 그다음에 항변 판결 그 형무소만 적힌 그 문서만 가지고 전국 그 형무소를 찾아 나섰죠. 이른바 4.3 전국 순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예, 10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근데 수영인 명부에는 복역 장소가 6개 형무소, 목포, 전주, 대전, 인천, 마포, 대구 형무소.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례를 하고 조사해 보니까 15군데나 됐습니다. 부천, 그 다음에 서대문, 안동,
김천, 그 다음에 진주, 마산, 부산, 개성 형무소. 그때 당시 한국 전쟁 전에는요, 개성이 우리 남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천 형무소까지 15군데 형무소를 2010년까지,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저희들 조사하고 순례를 했습니다. 우선 형무소 털을 먼저 봤습니다. 영혼들을 위로해야죠. 답사할 때 형무소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학살지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광주만 하더라도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광주 형무소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모릅니다. 저희도 한 200명 정도 명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몇 명 정도는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런 사실들은 그 진상이 사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현실을 보면서 좀 답답하죠. (2013년부터는) 수영이 명부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실태를, 실질적인 이 실상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조사 요원들이, 연구원들이 2013년부터 22년까지, 그것도 10년을 작업을 한 거죠. 도민연대 수영인 조사는 201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전주형무소 수영인 조사가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평균 연령이 좀 높잖아요. 예, 근데 전주가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갔던 형무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천을 먼저 했는데, 인천은 소년형무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대.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좀 생존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목포를 했는데, 목포 형무소가 징역 1년형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이전에 출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판단에서 목포 순서대로 했고, 그렇게 해서 뭐 대구, 대전, 뭐 마포 다 해서 4형까지 해가지고 군법회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존 수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바라시는 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재판 얘기를 하셨었어요, 재심. 그러니까 죄를 벗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요. 저희가 설문 문항에 뭐가 있었냐면, 희생자 신고해서 희생자로 결정 받았는데 그것이 명예회복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법적으로 명예회복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이렇게 여러 같이 좀 상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럼 재심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재심 진행을 하게 됐죠. 제주시내 한 식당에 4.3 생존 수영인들이 모였습니다. 옥살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무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옥고를 치르게 만든 그 시절과 다시 싸워야 하는 어르신들.
생존 수영인 모임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면서 밥을 먹는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서로 독려를 하고요. 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서로 끈끈하게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주셨고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공소기각 판결 받을 때까지 이제 그 과정에서 몇 번의 공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뭐 인터뷰들 또 이렇게 뭐 될까 안 될까 마음 졸이는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잘 버텨주시고 용기 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첫 재심했던 18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앞이 주름 가득한 노인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주 4.3 생존 수영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공소가 기각된 겁니다. 금년에도 대구 코발트 광산 쪽에서 유해가 2구나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있습니다. 형무소 터가. 물론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된 곳도 있지만 발굴해야 될 이런 곳도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이라도 시신이라도 유해라도 또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희생되신 분들이 흙 한 줌을 가져가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지요. 우리 도민사회도 언론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4.3 특별법 만들고 4.3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해결 과정에 많은 분들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이 수영인 관련해서 희생자 결정하고 이분들 관련된 여러 가지 명예회복하는 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희생자 결정할 때 수영인을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학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노동법 전공하는 조이명 박사가 들어왔어요. 조이명이라고. 김순태 교수님하고 조이명 박사가 이런 명예회복되고 이런 좋은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잘 보지 못하고 좀 일찍 돌아가셨고 생을 달리했어요. 이런 두 분의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삼 기록물이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수영인 명부가 있잖아요. 수영인 명부의 소장은 국가기록원이 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기록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힘들었어요. 이 제주 4.3 수영인 명부가 나와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기록물은 현지에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 기록들이 그 국가기록원의 지금 대전청사 그 지하서고 또 나라기록관 또 대전기록관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 4.3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관한 이 모든 기록물들은 제주도 현지에서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전시도 하고 학술 자료도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를 빨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